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평안한 휴일이죠.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 맛있게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반도체 그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하나 영상을 남겼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신도 있을 테고, 화가 나는 그런 내용들들, 여러 가지 좀 짜증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좀 불편한 그런 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댓글들이 많고, 저도 그 댓글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좀 정치적인 색채가 좀 있어서 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은, 전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 편이나 우리 개인 투자 편을 떠나서, 역시 지금 보면은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확실히 맞구나. 우리 기업들이 참 힘든 지금 현실을 갖고 있구나는 것을 어느 정도 느꼈어요.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더 우리가 더 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들은 현재 지금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요구하는 내용들도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잘해보겠다고 저렇게 막 지금 정부하고 기업들이 난리치는데 우리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소홀히 하거나 아주 부족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제대로 된 협업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많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정부도 좀 더 분발해야겠죠.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또 뒤처져요. 특히 우리가 지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법인세나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기업 중에 보면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반도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부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도 많이 벌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향후 우리가 뭘 먹고 이제 살아야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덩이 좁은데 석유 한 번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다른 중국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 게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앞으로 더 잘 돼야겠죠. 지금 우리보다 강대국인 미국도 저렇게 지금 반도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막 설레발 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웨이퍼 들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패권 한번 가지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얼렁뚱땅 하다가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한번 밀어버리면은 일본 꼴 나는 겁니다. 일본처럼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완전 관련 기업들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인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정부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들이 다 이렇게 합심해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해도 지금 1등을 유지할까 말까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힘든 거죠. 참 힘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힘든 시기는 제가 봐도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보면은 우수한 인재들 계속 영입해야지, 또 R&D 연구 투자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도태됩니다. 지금 대만 TSMC 보세요. 그 작은 땅 따라, 그 작은 땅 가지고 있는 그 섬나라, 저렇게 불을 창출하는 거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한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지금 국익 창출하는 거 보면은 정부와 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저렇게 TSMC나 이런 기업들을 키워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대만에서 뭐 있습니까? 그 나라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 우리나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인데 보니까 펀드 투자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리밸런스 관련해 가지고 3개월 수익률이 대략 어느 되는가 한번 관심을 갖더라고요. 한때 펀드 관련해 가지고 한번 투자 붐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1%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대1이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펀드 투자로 이제 10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 근데 올해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빠르게 3천선을 넘어선 후에 다소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머무른 거죠.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13일 기준에 그 NH 아문디 필슨 코리아 펀드라고 있는가 봐요. 이게 최근 수익률이 3.82%로 집계됐다고 하더라고요. 3.82. NH 아몬디 필슨 코리아 3.82 정도 집계됐고요. 같은 기간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 기록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26%네요. 마이너스 0.26.
그래서 해당 펀드는 2019년에 그 8월에 문 대통령이 5천만 원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애 첫 펀드로 이제 화제를 모았어요. 저도 그때 한번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일 미중이 각각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동성 파도까지 탔어요. 그 연초에 설정 후 수익률이 한 90%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원금 5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환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금을 더해가지고 뉴딜 펀드 5종에 각각 1천만 원을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설정한 그 펀드들의 성적표는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석 달 동안에 그 삼성 뉴딜 코리아가 한 5.95 정도 됐습니다. 뉴딜 코리아 5.95, 3개월 수익률. 뭐 나쁘지는 않죠. 이 정도도 뭐 6% 정도 아까 되니까. 은행 넣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KB 코리아 뉴딜은 마이너스 0.76, 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좀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신한 아름다운 SLI 그린 뉴딜이 마이너스 0.87, 신한 아름다운 SLI가 좀 또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하나로 FNK 뉴딜 디지털 플러스 ETF가 마이너스 3.93, 이건 뭐 거꾸로 하네요. 3.93, 이게 손실인데요. 내가 볼 때는 큰 손실인데. 그리고 타이거 빅 K 뉴딜 ETF도 마이너스 4.44. 재미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4.44, 마이너스 3.93. 이것들이 좀 큰 손실이 왔는데요. 오히려. 하여튼간 손실 구간에 머물고 있어요. 3개월 동안. 그 선취 수수료 등 총 보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 펀드 6종에 대한 최근 3개월 수익금을 단순 계산한 겁니다. 단순 계산해서 한 1.51% 수준이라고 하네요. 개별 펀드로는 마이너스가 더 많지만은 투자 원금이 가장 많은 그 NH 아몬디 필승 코리아, 이게 좀 많이 많은가 봐요. 원금이. 이게 수익을 내면서 손실은 좀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손실을 많이 안 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소부장 펀드하고 뉴딜 펀드로 분류되지만은 그 펀드 6종의 포트폴리오는 제각각이네요. 그 NH 아몬디 필승 코리아하고 KB 코리아 뉴딜하고 그 신한 아름다운 그 뉴딜은 셋 다 코스피 지수를 비교 지수로 삼아가지고 그 삼성전자 비중이 높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중이 높다. 그리고 비중 자체는 편차가 크다. 그리고 지난달 기준 KB 코리아 뉴딜은 삼전을 10% 미만으로 들고 있지만은 나머지 펀드는 한 20%가 넘는다고 하네요. 삼전이. 그래서 비교 지수 없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그 한국형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는 그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이버가 한 8.98, 다나와 한 8.36, 삼성전기가 한 4.85% 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 뉴딜 코리아가 네이버를 좀 많이 갖고 있네요. 그럼에도 그 수익률 향방을 가른 것은 제약 바이오주였네. 제약 바이오주. 문 대통령이 가입한 ETF 2종은 지난해 시장을 달궜던 BBIG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 대표 종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셀트리온이하고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 14일 기준 석 달 동안 마이너스 4.26, 마이너스 1.74%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같은 기간에 그 코스피 지수는 3.13%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는 떨어졌어요. 결국은. 그리고 타이어 BBIG K 뉴딜 ETF가 하나로 그 FNK 뉴딜 디지털 플러스 ETF 대비 부진한 것도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을 더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담은 그 ETF는 결국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다만 그 보유 종목 대다수가 성장주로 이제 한동안 부담으로 정해했던 그 미국 10년물 그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달 들어서 지수도 다시 인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날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한 3182.38에서 마감해가지고 지난 1월 25일 기록한 종가 3208.99 이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3200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코스피의 이익 전망은 빠르게 상향 조정됐다. 그 결과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완화돼 가지고요. 상승 여력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업황의 불확실성이나 기업 실적 부진이 아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에 흔들렸던 그 성장주가 다시 이제 기지개를 켤 때다. 이렇게 봅니다. 한때 우리 금리 때문에 아마 쇼했죠. 갑자기 막 주가 떨어지고 기업들 특히 성장주들 막 곤두박 쳤는데 제가 볼 땐 이제는 금리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주가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성장주들. 일단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한 6개 정도의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뭐 보니까 마이너스도 많아요. 마이너스도 많고 있지만은 현재 뭐 NH, 아몬디 필승 코리아로 인해서 그나마 손실은 면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펀드에는 가입하지 않고 ETF만 있어요. ETF 있는데 국내 ETF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직 ETF는 가입 안 하고, 혹시 여러분들 뭐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삼성과 관련된 펀드나 뭐 ETF 있으면은 한번 알려주십시오.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펀드에 관련된 노하우, 경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후기들을 댓글로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뭐 정치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펀드 가입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팩트로 알려드린 거지, 또 관련된 뭐 댓글에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저도 별로 사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경제로서, 투자는 투자로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은 금융으로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펀드, ETF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한번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